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2부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인데요. 자, 오늘도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크립토씬의 최전방에서 열일하고 계신 두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가감없는 토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실무자 회의의 주간 회의록에는 어떤 안건들이 또 올라와 있는지 저희 안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자,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은 사유재산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 보도가 우선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안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블록체인 전문 인석 양성을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요. 자, 세 번째 안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을 내년 초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안건은요. 블록체인 기술이 예술품 보안 그리고 예술 거래 투명화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안건을 살펴봤는데요. 뭐 4가지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 안건들인데, 자, 이 중에 저희 오늘은 어떤 안건을 선택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지 제가 먼저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4가지 뉴스 다 관심도 많을 수 있고 네. 재밌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자산인정권은 사실 이제 비슷한 건이긴 하지만 네. 지난 4월에도 그렇죠. 비슷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왔죠. 네. 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이제 언급보다는 이게 환수 대상일 수는 있다라는 판결이 있었죠. 환수 대상일 수는 네, 있다.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환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 제가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 그리고 얘기를 네.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은 뭘까요? 세 번째죠. 이게 모바일 상품권,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인데 왜죠?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래 이게 필요한 것인가? 사실 상품권이라는 건 기존에 꼭 블록체인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센터장님은 세 번째 안건에 한 표를 주셨고요. 자, 신진욱 대표님은 저희 오늘 4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를 좀 흥미롭게 보시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센터장님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네. 뭐 중국의 비트코인 그 재산 인정의 경우에는 드디어 뭐 됐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볍게 그렇죠. 이제 생각이 들고 네. 저희는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생활에서 이 상품권들이 유통을 할 때 거래소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번째 주제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두 분 의견을 취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세 번째 안건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이 두 분께서 픽해주신 안건은요. 블록체인 모바일 상품권 출시, 현금 없는 사회의 전망은 이라는 안건으로 저희가 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사실 뭐랄까 화폐 시대의 종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덴마크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보도를 살펴보면 이런 화폐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이제 캐시 프리 존으로의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본격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현금이 없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거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 은행 통합 결제 시스템인 스위시라는 어플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뭐 스웨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현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각국의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는 게 뭐 이제 노년층이나 빈곤층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하나로 대두되는 건 바로 이 데이터가 사실 이런 식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다 보면 이 데이터가 중앙화된 시스템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국가가 이 국민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차에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을 접합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게 이제 조폐공사에서 뭐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우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제 생각은 블록체인상의 상품권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거에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일단은 네. 상품권을 발행하고 또 그 발행된 상품권이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누구에게 사용되고 어디에 사용되고 다시 회수되고 네. 이제 뭐 위변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블록체인 상에 이렇게 네. 하면 이런 장점이 있겠구나라는 건 예상이 되는데 자 그걸 굳이 블록체인을 통한 상품권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 그러면 네. 기존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이제 발행 주체부터 시작해서 사용자들이 쓰는 데까지 굳이 블록체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렇죠. 네, 이 기존에 있는 솔루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하지 않던 건데 블록체인으로 이 모바일 상품권을 만든다. 그럼 그 배경이 뭐냐라는 게 저는 이제 일단 궁금한 거죠. 근데 네. 지금 배포된 자료로 보기에는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장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네.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이지만 이게 이제 토큰화 된다든지 또는 지금 지역 화폐들이 계속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네. 지역 화폐들과 어떤 식으로 또 호환이 될 수 있을지 또 지금 이 재래시장 상품권 또는 오늘의 상품권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권들의 용처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품권이긴 하지만 그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네. 시장에서 필요한 어떤 단위가 되려고 한다면 확장성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네.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가 또 궁금한 상황이죠. 그렇죠. 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한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 때 블록체인이 없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블록체인을 더해서 과연 어떤 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정부의 이제 유관 기관이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시작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좀 의미를 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게 당장 뭐 지난달에 만들어서 이제 공개한 건 아닐 거고 그렇죠. 아마도 생각보다 꽤 한 작년이나 뭐 한 1년 이상 또는 1년 내외로 이제 준비를 아마 했을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되게 이렇게 규제 같은 게 좀 많은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네. 저희도 조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었구나. 네. 이런 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용하고 말고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마디 더 보태보면은 네.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부 지자체나 각종 기관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모바일 앱들을 다 개발했었는데 결국에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처참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실적을 이제 볼 때 네. 얼마가 들었고 다운로드 수가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공개가 돼서 결국에 이제 다 이제 지탄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이제 그 지자체든 어디든 이제 각종 뭐 이런 조폐공사에서 만든 솔루션을 쓰던 입찰을 받아서 만들던 간에 실제로 과연 유통이 얼마나 되고 많이 쓰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다 지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가면서 이 아젠다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바일 상품권 얘기할 때 네. 그 사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가 그걸 쓰는 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죠. 사실 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정부에서 지급 받을 때도 그렇고 네. 정부에서 지급 받으려면 제 개인 정보가 또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개인들이 그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우시죠. 이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상품권은 사용자들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상품권을 모바일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으셔야 되는 상인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를 써야 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도 그 어플이 모두가 설치가 돼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이니까 네네. 사실 실용성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먼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 뭐 재래시장 상품권이다 또는 오늘의 상품권이다 했을 때 그 지역의 상인들이 그걸 받아서 그렇죠. 현금화해서 어딘가에 저축을 하거나 다시 소비를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는 과정들이 과연 이 시장에서 지금 필요한 일일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시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QR 코드를 통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기존의 거래소에서 상장된 코인을 가지고 네. 그 가격을 찍으면 그 코인이 호가로 팔려서 그 상인에게 입금되게 이제 현금으로 입금되게끔 하자는 그런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작게나마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이제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거래소들 대부분이 그 온라인 쇼핑몰들하고 제휴해서 한때 메뉴에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네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초기에 나왔던 모델은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것이 무엇으로 결제되든 간에 내 통장에 지금 1,200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1,200원이 입금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니즈는 충족시켰거든요. 물론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호가로 팔아서 바로 입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비싸게 코인을 구매하는 이유는 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것들이 과연 그런 쪽의 UX를 신경을 쓴 것인가? 예, 오히려 이제 그렇죠. 사용 소비하는 사람보다 그걸 받아야 되는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네. 이런 우려가 또 생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토큰이나 코인의 경우나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이나 결국에는 또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효용성, 실용성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마도 잘 안 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2013년에 이제 코인마켓이라고 비트코인 받는 이제 쇼핑몰을 5년 전에 운영했다가 거의 뭐 그냥 시도만으로 이제 좋은 시도였다 이런 평가로 이제 잘 마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실제 말씀하신 단점처럼 이게 받는 사람도 약간 손해고 주는 사람도 손해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근데 재미는 있죠. 처음 얼리 어답터들한테는 이제 재미있었겠지만 뭐 시장 상인분들 그런 네. 분들 정말 100원 하나 10원 하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뭐 식당 하는데 굉장히 그런 거에 이제 예민하시고 이제 민감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쓰기에는 굉장히 또 거리가 멀고 이 블록체인을 쓰면은 그 뒤에 기반 기술이 수수료가 이제 어떻게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카드사보단 좀 낮긴 하더라도 결국엔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다 교육도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이 또 비용이고 그런 부분이 블록체인이란 이슈만으로 가지고 네. 이제 세상에 이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좀 굉장히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결국은 종이 네. 상품권을 받아서 네. 상인분이 받아서 그걸 어딘가로 가져가서 현금을 받는 거나 지금 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서 다시 어딘가에 가서 정산을 받는 과정이나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졌어요. 그럼요. 훨씬 그러니까 종이 복잡하죠. 상품권 받아서 가서 이거 상품권 내면 딱 주는 건데 지금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아까 두 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why blockchain, 그러니까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뭐 이제 보도가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 조폐공사의 경우나 덴마크의 경우가 이제 비슷한 게 아무래도 이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해 가는 게 이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도 이 화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이제 고려한 결정이라는 건데 이제 국내 조폐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화폐 제조 금액이 반토막이 났다 하면서 아무래도 신사업 동력을 찾고 있던 중에 이제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사실 이 와중에 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분야에. 그런데 정부 이 공공기관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버리면 지금 현재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불만이랄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 대표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이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지금 예를 들었던 이크로나처럼 거기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원래 현금 사용률이 2%대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금 사용률이 원래 낮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 종이화폐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거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선호하거나 뭐 이쪽 블록체인 생태계가 국가적으로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제 그 얘기의 나라의 출발이. 상황에 잘 맞는 그렇죠. 그런 예. 네. 그 중에 하나도 중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작은 단위의 자전거 렌트하는 비용조차도 전부 이미 선불 상품권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종이, 돈 이런 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 또는 토큰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대체하거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 아직 현금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오미세고나 이런 코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니즈를 충족시켜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모바일 상품권 내놓는 게 네. 효용을 더 가지려면 상인들이 이걸 받아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또 어딘가에 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또는 여기서 바꾸면서 원화로 바꾸거나 다른 어떤 화폐 수단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똑같이 쓰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치로. 자, 그러려면 뭔가 스테이블한 요소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거래소로 가야 되는 이슈인 거죠. 그게 지금 당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이지만 네. 이게 결국은 확장성을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뭐 플랫폼, 이오스의 플랫폼이라고 치면 이제 대비겠죠. 이제 이거에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놓으면서 네. 이 모바일 상품권이 결과적으로는 토큰으로 유동화도 되고 그 유동화된 그 기여를 가지고 네.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 코인에 그 교환도 되고 그래서 그 코인을 받는 어떤 쇼핑몰이나 서비스를 제가 이용할 수도 있고 해외로 송금도 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이건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부의 이런 시도들은 이제 다 좋다고 봐요. 그래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건 네. 뭐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시장의 초기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다들 이제 이게 독버섯들을 두고 먹어봐야지 이제 네. 먹으면 죽는구나 이제 알고 네. 순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죽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네. 스타트업들이 할 일은 스타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돈을 들여서 움직이고 우리 이런 거 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제스처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상품권이라든지 뭐 너네 어떻게 이게 발행되고 있는지 인지를 뭐 속이는지 뭐 발행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조폐공사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해라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시흥시 뭐에 적용되는 거긴 한데 네.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있을 것 같고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스타트업이 또 따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저는 아예 없었던 거보다 시도가 아예 없었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좋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과도기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스텔라라는 코인처럼 이제 그 코인은 상품권에 접근하긴 했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이 상품권을 이미 유통하고 있는 회사와 이 코인을 하는 회사가 연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추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트래킹하고 결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기존의 오프라인의 상품권을 유통하는 글로벌 회사와 이제 협력이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그 나라에서 월급 받은 걸 그 현지의 은행에서 다시 수입 기관을 통해서 말레이시아라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로컬 은행으로 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 글로벌 상품권 회사가 제휴를 하니까 이 토큰으로 받아서 바꿔서 보내면 그 상품권 회사에서 현지에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가족에게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보내준단 말이죠. 처리 속도 빠르고 수수료 낮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건 이렇죠. 이게 궁극의 모델은 아니에요. 이것도 과도기 모델이에요. 그러면 이 과도기 모델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산업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온 모델은 네. 제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있는 시장과의 협업이 있어야 되고 네. 기존 시장에 이렇게 이제 그 시장의 요구가 이런 게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러이러한 그 트렌드가 있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차용하고 이 부분은 직접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논의와 모델에 대한 기획이 있으면 좀 더 이 좋은 게 시장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고 이런 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는 기대와 함께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과 전혀 호흡이 없이 그냥 땅 하고 모바일 상품권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기존 시장과의 협력,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이미 2013년부터 이제 중국의 조폐공사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해가면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 그런 문제랄까 이슈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은 좀 어떠실까요? 결국에 이 상품권이던 쿠폰이던 유통을 할 만한 곳이 이제 네. 거래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이제 보는 게 결국에 이제 실생활과 어쨌든 간에 연동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스타트업도 있지만 정부 그 주도로 또 일어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좋고요. 여태까지는 실생활의 접점이 조금 적었지만 이제 접점이 좀 열리고 시장 상인들도 거래소를 이제 찾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유입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같이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 이 정부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그 콤스코라는 신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같이 모바일 상품권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랫폼 자체가 맞다 틀리다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놓고 예를 들어서 자 재래시장 상품권 또 온누리 상품권 또 뭐 문화상품권 이렇게 지금 다양한 정부에서 그렇죠. 내는 거 민간에서 내는 거 상품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뭐 아이들 키우는 바우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토큰으로 충분히 전환해서 사용하기에 용이한 영역이에요. 굉장히 명확하고 누가 이제 이것도 이 아이들 키우는 바우처도 부정 사용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플랫폼만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은 정부에서 A라는 걸 만들었어요. B라는 걸 만들었어요. C 플랫폼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개념보다 정부에서 이런 걸 내놓으니 우리 스타트업이나 뭐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뭐 여러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그 기업들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면 시장에 좀 더 유익한 서비스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요소 기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참여하게끔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뭔가 완결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친화적이지도 않고 시장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완성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죠. 그렇죠. 그런 사실 부분이 좀 한계가 아쉬운 있죠, 겁니다. 그런 네네. 부분에서. 저는 약간 이상주의자인가 봐요. 이게 알아서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막 이제 일단 많이 해보고 이 과정 내에서 많이들 배우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또 많이 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과정 내에서 이게 다 할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할 게 아니라 뭐 기존의 민간 거래소도 껴야 되는구나, 글로벌 거래소도 껴야 되는구나. 이제 말씀하신 글로벌 상품권 업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많이들 이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실제 각 지자체들 투자 비용과 실제 코인 유통량을 이제 딱 하는 신문 기사가 이제 몇 번 뜨고 나면은 싹 한번 다시 또 정리가 또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게 시도가 올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 말 정도면은 좀 좋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현금 없는 사회의 전망, 블록체인 모바일 상품권 출시에 대한 안건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슈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한 줄 평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먼저 센터장님. 네네. 그 정부의 시도가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의 시도는 시장을 조금 더 알고 시장 친화적인 자세에서 그런 견지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 대표님은 한 줄 평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뭐 정부의 어떠한 시도든 시장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관심들이 규제 완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의 확장성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안건 현금 없는 사회 전망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